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명명관입니다. 일본의 작은 도시 가스야마라는 곳에 다루마리라는 빵집이 아주 작은 빵집이 있는데 별로 빵 이름 같지 않은데.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빵집이래요. 네. 왜냐하면 뭐 빵 맛이 좋으니까 그랬기도 했겠지만 일을 목, 금, 토일 이렇게 4일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이 노네요. 그죠? 네. 예, 1년 중에 한 달은 매번 장기 휴가를 그렇게 가고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많이 노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빵의 기술력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견문을 넓혀서 세상의 흐름을 안다든가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빵 이외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얻는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빵을 만들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더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주인의 네. 철학이었던 셈인 거죠. 사실 뭐 빵의 경우만 아니라 일을 잘하려면 저희가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네. 기업 컨설턴트로 네. 활동하시기도 하고 뭐 지금 네. 방송 저랑 같이도 그렇죠. 하시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 뭐 기업들을 다니면 그런 질문들을 여러 차례 많이 하실 듣죠. 것 같아요. 네네. 스스로에게도 하시고 그쪽에서도 예, 예, 하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에 대한 저한테 정의를? 성공했냐고 좀 물어봐 주실래요? 아, 그거 제가 물으려다가 되게 쑥스러워하실까 봐 일부러 안 아니에요. 물었던 저희 건데 절대로 아니에요? 쑥스럽지 않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아니,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저 어느 영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을 때 성공을 했다. 보통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라서 뭐 자기의 노력 없이도 된 케이스도 있을 그럴 수 것이고 있죠. 네, 예. 맞아요. 근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전문가들은 그 안에 분명히 성공의 법칙들이 있다. 있죠.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이 그 해답을 아마 전달해 줄 겁니다. 네. HS 컨설팅 대표이며 성공 코치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네. 직업을 갖고 계신 이찬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떤 생각을 간절히 원했을 때 사실은 이 간절함은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가 목표를 위한 최적화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는데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소개받은 저는 HS 컨설팅의 성공을 코치하는 성공 코치 이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에디슨이 전하지 못한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오늘은 에디슨이 얘기했던 1% 영감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TV 특강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가슴 뛰는 듯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네. 저도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능을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어려운 기능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모르는 기능은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가만히 찾아보면 되고 혹시 내가 모르면 저희 집 아이라든지 후배들한테 스마트폰의 기능을 설명서를 통해서 들으면 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과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기종이 같다면 기능이 어때야 돼요? 같죠. 근데 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 위대한데 왜 위대한 인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달리 나올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학에서는 위대한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기능이 제각기 나오면서 개인의 성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안타깝게 인간에게는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부모님처럼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8살쯤 돼서 한글을 깨우쳤을 때 그쯤에 어머니가 저한테 책 하나 주면서 찬우야 이대로 네 기능을 사용해 뇌든 심리든 그럼 네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머님도 책을 받은 일이 없고 아버지도 책임받은 일이 없어서 두 분들도 경험으로 세상을 살았고 후손들도 경험으로 세상을 살다가 우연치 않게 성공을 경험한 그들의 리그로 세상이 돌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구조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NLP 성공학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인간의 사용 설명서 관점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 아, 맞아. 저게 나의 법칙이었어. 난 저대로 사용하면 될 거야 해서 여러분의 목표 세운 부 건강 목표라 젊음이라는 이 목표에 조금 더 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 성공 매뉴얼을 하나하나 과학적 실증으로 내놓으면서 저에게 가슴 뛰면서 아,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결심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 가슴 뛰게 하는 건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이 내용도 바로 정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21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과학 실험으로 선정이 됐죠.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원에서 이 실험을 한 건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게 어떤 실험이라면 여러분 왜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 실험을 내놓은 겁니다. 이 실험을 보면 요 앞에 보시면 인간이 잘게 쪼갠다는 게 이상한데 이 과학자들이 인간을 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인간은 뭐로 돼 있더라? 아주 작은 미립자 알갱이로 돼 있더라. 이게 원자, 전자에서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해내면서 작은 미립자 알갱이로 돼 있더라. 근데 인간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물과 식물들도 다 이들의 원천적인 재료는 다 뭐더라? 작은 미립자로 미립자의 특성은 같더라. 온 세상의 사물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를 특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특수기계를 만들어서 이 앞에 보이는 이 판에다가 구멍을 길게 2개를 뚫습니다. 이중 슬릿.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아무리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든 사물이든 이런 거에 최소 단위인 미립자는 아무리 보이지 않지만 이건 뭐예요? 고체다. 알갱이니까. 왜?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고체라는 전제로 놓고 이 작은 알갱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려고 이 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죠. 이 판에 구멍을 뚫은 데는 이 작은 미립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하죠. 구멍이 막혀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막혀서 가지를 못하니까 뒤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뒤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몇 줄이 떠야 돼요? 2줄이 떠야 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발사를 했더니 이 뒤에 스크린에 여러 가지 여러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다시 또 여러 줄, 다시 여러 줄. 이거 진짜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밀 여기 보이시는 저 눈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미립자를 탐지하는 고체 탐지기, 정밀 입자 탐지기를 만들어서 미립자의 움직임을 조사해 보려고 탐지기를 딱 갖다 놓고서 이 미립자를 발사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미립자는 그때부터 철저히 2줄로 쓰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웠던 미립자가 이런 인간이든 이런 사물을 잘게 쪼개면 그게 고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실험에서 봤더니 평소에 이 작은 미립자는 액체와 물과 같은 이런 파동으로 존재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고체 탐지기가 얘는 고체를 탐지하는 거라 너 고체야 라고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철저히 고체 형태인 알갱이를 띠면서 2줄로 쓰게 되는 결론 말씀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미립자는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반응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만사가 그런 형태로 움직일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 실험에 보면서 저도 가슴이 떨리게 됐고 이게 인간 매뉴얼의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최소 구성 물질인 사물은 관찰자가 보려는 대로 움직이더라. 이해 가시죠? 이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에디슨이 전하지 못한 성공 법칙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디슨의 명언 기억나죠? 다 같이 해봅시다. 천재는 뭐예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여태까지 크면서 뭐의 중요성을 교육받았어요? 노력. 근데 이게 발표가 돼서 노력의 중요성으로 나갔는데 최근에 에디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 1% 영감이라고 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바꿔 얘기해 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성공은 1%의 생각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의 생각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1%의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2016년 1월에 목표 세웠던 그 목표 있죠. 혹 오늘 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 후에 세우시면 될 텐데 내 세웠던 목표를 하루 1%가 24시간을 1%를 계산하면 14분이 나옵니다. 아침에 7분, 저녁에 7분은 내가 세운 목표를 골똘히 쳐다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아침에 알람을 끄고 딱 눈 뜨신 다음에 올해 목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자기 전에 올해 목표를 쳐다보면서 두뇌에 입력을 시작하라. 그리고 나머지 99%의 시간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두뇌가 목표를 위한 최적화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는데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7분, 저녁에 7분은 목표를 그동안 성공하기 문제가 이런 거였죠.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랬더니 좋은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의 시간만 좋은 생각에 투자하시라고요. 99%의 시간은 노력에 집중하시고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즘 성공학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여러분 피카소와 고흐는 직업이 뭐예요? 화가. 저도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 피카소와 고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고 세계적인 미술적 재능을 갖고 있었죠. 맞죠? 두 사람은 엄청나게 미술적으로 노력도 같이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생전에 부와 명예의 차이는 어땠어요? 극과 극이었죠. 재능과 노력을 같이 한다고 해서 부와 명예가 같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이니까 조선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조사해봤더니 키가 이제 160cm가 조금 넘으실 정도로 작은 키였는데 그림으로 성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제 화가가 되셔서 그림을 팔기 시작하죠. 그림을 여러 번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 무명 시절이라 잘 팔리지 않죠. 그래도 그렇지만 피카소는 정말 떠버리셨던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한테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니 그림이 안 팔리는데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를 쟁취할 거다. 난 그림으로 명예도 얻을 거다. 뭐 우리 또 성인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림으로 많은 여자들의 사랑도 쟁취할 거다. 어느 날 피카소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피카소는 부와 명예와 사랑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고도 20대가 넘어서 그림을 팔기 시작합니다. 정말 노력한 그림들을. 근데 몇 년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고는 주변 지인과의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특히 동생에게도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만 내 그림은 당대 이해가 어렵다. 나 죽어야 이 그림이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 사후의 그림은 천정부지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99%의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진짜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야 될 표대인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릴 첫 번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하루 1%의 시간. 감정 관리하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요.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 호텔 종업원들인데 호텔 종업원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호텔 방을 약 15개 정도를 청소를 해서 운동 지수로 파악을 했더니 일반 여성분들이 헬스클럽 가서 2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운동량을 갖고 있는데 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보다 과체중에 시달리면서 고혈압, 당뇨 지수가 높은 거예요. 84명의 그런 좋은 호텔 그 종업원들 중에 42명을 이렇게 특수한 장소에 불러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저분들이 40kcal, 50kcal, 60kcal 소모를 생각하면서 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이분들을 이 장소에서 모여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교육받지 않았던 42명은요. 변화가 없는데 이 교육을 받았던 42명은
첫째,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청소했으면 그렇게 고혈압, 당뇨나 과체중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직업이었는데 두 번째 때문에 그랬죠. 이 일을 굉장히 고역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독소가 증가해서 건강과 여러 가지 악영향이 왔던, 그런데 의식하면서 했던 그 생각만으로도 체중 감량과 병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그래서 생각이 갖고 있는 하루 1%의 시간, 순간순간 14분 정도인데요. 순간순간 나한테 질문하면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여러분이 세워놨던 목표가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파동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학의 이제 마지막은 사실은 생각을 바꿔라가 처음이었는데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성공학의 실효성을 못 거둔 이유는 생각을 바꿨는데 그래도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목표 세우고 간절히 원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파동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파동 관리라는 게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쉽게 말해서 A라는 파동, 여러분 그 TV에서 뇌파 사진 보면 뇌파의 파동 보이시죠? 우리가 되게 좋은 생각하면 A라는 파동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B라는 파동이 막 나가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왜 이 파동 관리가 중요하냐면 이 파동은요, 이 움직이는 파동은 사람과 사물과 관계가 없이 유사한 비슷한 파동끼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용하면서 비슷한 파동끼리는 영향을 주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간절히 원했을 때 사실은 이 간절함은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목표한 시간 내에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절망으로 바뀌는데, 절망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니까 파동이, 비파동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쁜 일들이 내 주변에 생기는, 그래서 생각과 파동 관리를 정말로 하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성공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데, A 파동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보이는 거 크게 읽어봅시다. 감사의 힘.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파동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꾸 내뿜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의 종류가 다른 그 감사하는 일이지만 개인이 내뿜는 파동은 A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집단과 공간에서 A 파동끼리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나한테 같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오늘서부터 감사의 파동만 내뿜어라. 이게 왜 그래요? 그 파동을 내뿜고 있어야 내 목표도 열심히 하면서 그 유사한 파동끼리의 같이 떨림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나한테 끌어줄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짧은 시간 동안 오늘은 에디슨이 전하지 못한 1%라는 게 99%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루에 14분, 아침에 몇 분? 저녁에 몇 분? 내 목표를 철저히 상상하면서 두뇌에 각인을 시킨 작용을 해라. 그리고 하루에 1%의 시간은 철저히 감사하는 감사 파동을 관리하라. 아마 이런 활동이 지속될 때 2016년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멋진 삶이 될 거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허구적이라는 생각. 예. 뭐 막연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해라. 뭐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이중 슬릿이라 그랬나요? 네. 야, 그거 보니까 좀 성공이라는 게 과학적이다. 제 생각에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분야를 강연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좋은 말로 이게 끝나게 되면 이게 참 의미가 약한데 이 과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슬릿 실험, 아까 제가 감사 파동 얘기할 때 그 어떤 실로폰이라든지 소리굽새처럼 같은 파동끼리 진동하는 그런 실험들, 그다음에 감사의 사진을 봤더니요. 감사했을 때 혈류의 흐름과 부정적일 때 혈류의 흐름이, 뇌의 흐름이 달라진 이런 것들이 발표된 과학적 실험은 일반인들이 훨씬 감사를 왜 해야 될지, 목표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훨씬 신념화를 갖고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에게도 참 이런 실험들이 고무적이고 가슴 뛰는 실험이라고. 그 밥 내기는 생각하고 혜진 씨랑 관련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들으면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기계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뭐 똑같은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간에겐 사용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근데 인간은 기계와 또 다른 점은
그렇죠. 의외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 해도 똑같이 설명서를 깊이 사용하느냐 낮게 사용에 따라 천차만별의 능력이 나올 건 맞는데 기계를 스마트폰을 사용도도 전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용 설명서에조차 없어서 어떻게 내가 매뉴얼화 됐고 두뇌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지 두뇌를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심지어는 우리는 가슴에 심리 컨트롤도 안 돼서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병까지도 앓을 수 있는 참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래서 좀 논리의 비약이긴 하지만 좀 더 설명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공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온 건데 좀 상징적인 의미. 네,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네. 분야별로 잘한 사람들을 통계를 냈더니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작용이 비슷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학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면서 요즘 많이 발표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사용 설명서는 단어에 좀 우리가 좀 거부감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실 사람은 자율적인 의지와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네. 그 에디슨 얘기를 네. 듣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네. 많이 듣잖아요. 네.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에디슨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정확히는 얘기해 줄 수 없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저도 요즘 이걸 강의를 하면서 성공학 분야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설마 세계적인 석학인 에디슨이 노력을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떤 분야에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깊이 봤더니 생각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인지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발표했더니 RAS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인데 1%의 시간을 목표를 집중적으로 생각했더니 RAS라는 두뇌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얘가 작동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사람을 봤을 때 직관력 상황을 봤을 때 판단력이 최적화되도록 두뇌가 바뀌는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 RAS 기능의 활성화는 적어도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목표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내 두뇌에 집어넣어 줘야 주인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얘가 집중 탐색을 시작하는 기능이 RAS인데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으면 거기에 RAS가 불이 들어오면 얘는 철저히 주인이 원하는 정보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그게 눈에 띄고 광고를 열어도 그게 보이고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때문에 1%의 생각으로 두뇌를 내 목표로서의 그런 암시를 줘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RAS의 기능의 활성화 때문에 최근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입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 두뇌에 그런 명령을 집요하게 넣어주면서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미인이랑 같이 프로를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그럼 뭘까? 예. 성공의 정의는 여기서 다양하게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이제 우리 두 MC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율의지가 있어서 성공의 크기도 다 제각기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성공이라는 건데 정해진 수치가 아닌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성공의 크기와 방향이 다 달라서 아마 그 정도는 누구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율의지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목표는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원하는 걸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이루는 게 성공인데 이 성공은 성취가 아니라 성장이라서 그 길이 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취라고 생각하면 샴페인을 터트리다가 그 자전거는 뒤로 후퇴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길에 갔으면 또 잠시 후에 좀 더 다른 좋은 환경에 크기를 정해놓은 성공을 정해놓고 또 방향을 갖고 가지고 해야 끊임없이 그렇게 성취를 추구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삶의 그림을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라고 이렇게 규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 아침에 네, 일시군요. 오늘은 즐겁게 살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취업해서 원서를 냈는데 불합격 통지가 왔어요. 네. 세상이 날 안 도와주잖아요. 즐겁게 살고 싶은데. 맞아요. 그럼 부정적인 파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 맞습니다. 이게 참 정말 어려운데요. 이 성공학을 강의하는 저도 순간순간에 저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쁜 안 좋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께 아까 키를 드렸던 게 감사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감사한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이렇게 숨 쉬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순간순간 이 감사하는 파동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파동의 훈련을 하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쉽지 않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공에 관련된 정말 좋은 노래들을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내 파동 관리를 하는 그런 훈련법, 명상, 웃음
그래서 그런 훈련법들이 유용하다고 하는 이유가 명상, 웃음, 좋은 음악을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들으면서 내 파동을 관리하고 감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실전 방법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파동 관리의 기법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긍정의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믿고 네, 오늘 가셔서 또 그 파동의 힘으로 또 99%의 노력과 맞습니다. 또 매일같이 1%의 생각과 목표를 정해서 성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탓하면서 무슨 이 나이의 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현실이 너무 버거운 분들은 살아남기도 힘든데 좋죠. 네, 예, 무슨 꿈을 꿀 그런 시간이나 있을까 이렇게 네.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는 뜻 아세요? 그럼요, 우리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예. 했죠. 네. 이 사실은 그 자연이 만약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이 우리한테 그 성공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꿈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까 대답을 하신 대로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좀 키워주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이 지금 제가 네. 소개해드릴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꿈나무 세계운동본부의 노병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원래 꿈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노병천입니다. 오늘 저는 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꿈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시죠? 네,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후 19개월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뇌막염을 앓으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멀게 됩니다. 근저는 그렇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분이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일 때 참 답답한 것은 틀림없다.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다. 미래가 안 보이면은 이 눈은 비록 육체적인 눈은 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할 것인데 여러분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승복 교수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미국에 갔어요. 기계 체조를 아주 잘했대요. 그러다가 올림픽 대표 선수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는데 잘못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이 턱이 땅에 찧으면서 뒤에 있는 신경회로가 끊겼대요. 그래서 이 마비가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다. 내 꿈이 없어졌다. 두 번째,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그렇게 좌절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존스 호프킨스 대학에서 지금 재활의학의 최고의 전문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별명이 슈퍼맨, 닥터 리, 슈퍼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몇 분을 계속 소개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제목이 꿈알을 심는 사람인데 꿈알 보이십니까? 재밌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10초 내로 여러분의 꿈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10초. 10초.
그 꿈이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 있나요? 잘 없더라고요. 저는 많은 곳에서 강의하지만 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살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해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이 사람은 코르시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생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아버지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꿈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은 이 식민지에서 그냥 살게 할 수 없다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보내서 일약 대영웅을 만들어버립니다. 나폴레옹은 모든 전쟁에서 사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전투가 있으면 전투이기 전에 1000번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들을 상상을 해요. 상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그것도 좋지만은 제가 한 말이에요. 꿈이 세상을 지배한다. 꿈이 있으면 상상력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은 꿈입니다. 꿈. 자, 여기가 나폴레옹이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현장입니다. 저는 이곳에 갔다 왔어요. 한 영웅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자, 여기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구르츠마 미치오사 일본군 수군 대장이요. 이놈은 이순신에게 당 항포 해전 당시에 이복형이 죽었어요. 그걸 복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자기 사리 사욕이 아닌 그야말로 꿈 넘어 꿈을 가졌어요. 꿈 넘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둘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척으로 300척 이상을 무찌르는 아주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자, 수많은 성공학자들이죠. 데일 카네기부터 해서 밥 프록터, 시크릿의 그 주인공까지, 그리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코비,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성공 법칙들이 많아요.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복잡해요. 이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정리했어요. 그것이 바로 꿈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꿈이 나왔으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나왔으면 즉시 될 때까지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삼각 구도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에스크, 시크, 나크. 이것이 저는 에스크를 꿈의 법칙으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꿈의 법칙이라고.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공 법칙, 꿈의 법칙 해도 실제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라 그랬어. 그렇죠? 써서 노트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고 하라. 제가 중국에서 강의할 때 북경 쪽에서 있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 직원들이 벽에다가 자기의 꿈을 다 적어놨어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서 자기 꿈을 읽는다는 거예요. 보면서 크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외치고 수시로 볼 때마다 외친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보이지 않는 꿈을 보고 만지게 하는 것을 제가 만들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지금 제가 꿈 한 판을 갖고 왔어요. 한 판의 꿈입니다. 이거 제가 소개하는데 오늘 잘 듣는 분에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꿈알은요, 이 속에 뭐를 넣느냐? 일생의 꿈을 넣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일생의 꿈을 넣어요. 그 꿈이 나를 넘어서는 꿈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해요. 나만 위한 꿈을 가지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이제 좀 위대하게 살자. 나를 넘어서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꿈. 그것이 위대한 꿈이다. 그걸 넣으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5년 후의 꿈을 적어서 넣게 만들어요. 5년 후의 꿈을. 왜 5년이냐? 이거 중요한 얘기 지금 할게요. 파란색 종이 앞에는 일생의 꿈, 뒷면에는 5년 후의 꿈을 적는데 적어서 이 속에 쏙 말아서 넣어버려요. 넣기 전에 불어서 이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걸 넣는 거 안에 넣는데 왜 5년이냐?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가보셨죠? 전부? 안 가보셨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유명한 천지창조가 나온 이 그림이에요.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딱 5년 동안 이것을 완성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이걸 쓸 때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 사이, 거의 5년에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전체를 탐험하면서 발견하는 그 시간도 대략 5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나시죠? 모든 계획은 5년마다 꺼내주면 굉장히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많은 기업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5년이 고비다. 5년을 넘길 수 있으면 그 회사는 계속하고 5년을 넘기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5년은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3, 4학년 학생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졸업 시험 대신에 5년 후에 꿈을 적게 만들어요. 3가지의 전혀 다른 꿈을 적게 만들어요.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는 거예요. 독특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죠.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빨간 거 보이죠? 이건 21일의 목표를 적어 넣는 거예요. 이것은 21일 동안 절박하게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적어서 말아 끼워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1일이라는 것은요. 우선 달걀이 부화되는 시기가 대략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이 생명으로 부화되는 그 시기를 21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견뎌내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1일 법칙이 있죠. 요즘 NLP 이거 많이 하고 있죠.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버려요.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뇌피질에서 생각에 들어가서 뇌관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에서 습관으로 굳어진 시간을 21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21일은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화장품도요 21일 동안 잘 사용해야지 변화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수술을 받았을 때도 21일 동안 몸에 정착이 돼야 돼요. 21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1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고 훅 불어가지고 계속 보고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장지원호. 오늘 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두 단어를. 첫째는 이승복 교수, 두 번째는 나무를 심은 사람.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그 대숲을 엄청난 살림을 이루어냈던 한 양측의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황무지에 도토리 알 100개를 계속 심어왔던 사람 30년에서 40년을 심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황무지에서 거대한 숲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후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심을 때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했다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꼬마를 심는 사람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대답 크게 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선물 드릴게요. 네.
던질게요. 모양이 좀 그렇지만 이 꿈을 받는 거예요. 꿈을 손 거기 들고 자, 잘 받으세요. 꿈을 받는 거예요. 잘 받아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개를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30개. 30개요? 예. 간판. 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꼬마를 하나씩 선물해 주셨네요. 아까 이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글쎄요, 왜 하필 이게 이 계란 모양의 그러게요. 알이었을까? 예. 이 꿈을 담는 어떤 그렇죠. 그릇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 달걀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예. 꿈은 꼭 달걀과 똑같아요. 달걀과 왜냐하면은 꿈과 달걀은 잘 간직해야지 정성을 다해서 잘 다루어야지 생명으로 병아리로 나오잖아요. 네. 꿈도 똑같아요. 꿈을 함부로 다루고 하면은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늘 간직하고 만지고 보고 아껴야지 그 꿈이 네. 생명으로 결실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상징으로 저는 달걀로 아. 택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이 꼬마를 심자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느낌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물체가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 안에 꿈을 심고 만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그 네. 꿈을 기원하는 의미라서 주술적인 어떤 좀 전문적인.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게 생각도 이제 드네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진 분은 여기다가 자기 종교의 그 대상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기독교다. 그럼 하나님께 이 꿈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그 형체가 있는 그렇죠. 이 물체를 만드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꿈이라는 것이 네. 눈에 보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보고 생각하고 계속 만지고 기원할 네. 때 더 꿈이 그렇죠. 확실히 이루어질 네. 수 있다는 네. 그런 그걸 의미에서 맞아요. 저는 양겹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네.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와 그럼요.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죠. 예,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아까 꿈의 법칙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저는 싶으신 게. 아이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뭔가 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삼포, 오포 또 심지어는 아주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뭔가 하면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예. 이번 생에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아이들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 저는 이런 말 해요. 사자성어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해요. 아무리 어렵지만은 꿈마저 없으면 진짜 끝이다.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시기건 제가 그런 얘기해요. 1327년 2개월 3일 전에 사람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는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328년 3개월 4일 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14년 3개월 7일 후에 사람들도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그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그 얘기해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시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특히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울 때 꿈을 이루면 진짜 끝납니다. 어려울수록 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 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좀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 하면은 좀 막연하기도 네. 하고 네. 어떤 직업을 성취하는 거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의 설정, 네. 이 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그런 아까 목표 얘기했죠. 네, 도움을 네. 좀 주실 수도 있을 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꿈을 구할 것이냐? 제가 많은 그 나름대로 책을 보고 또 사람 만나고 실제 그 꿈을 이뤘던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선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잘하는 것도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이 균형을 잡으면서 꿈을 찾아가야 되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다르게 살려면은 아인슈타인이 그 말했어요.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길 바란다는 것은 정신병자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 가지고 맞습니다. 생각이 예. 바뀌는 의자가 돼야 돼요. 이거 유명한 네. 얘기인데.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걸 가슴 뛰는 것을 찾아야 돼. 가슴 벌렁벌렁한 걸 찾고 그것이 나한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무언가 사명감이 필요해요, 사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요.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보면서 누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누구는 못하는 이야기. 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네.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참 들었어요. 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혼나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 박사님 논문을 보면 되게 특이하신 게 2013년도 보니까 또 학술 논문이 이순신 장군은 왜 지도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되게 학술 논문이 제목이 이렇게 안 적거든요. 아, 그게요. 그 저 명량해전 그게 궁금했어요. 예, 명량해전 현장에 가면은 진도대교인데 거기 가면은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동상 아주 독특해요. 대한민국의 동상 이순신 동상 중에 가장 볼품이 없는 동상이 서 있어요. 네. 동상 키가 작아요. 그런데 특징이 칼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지도를 들고 있어요, 지도를.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정말 동상을 잘 만드는 것이 이순신이 쓴 그 자리는 지금 외적들이 300척 이상을 끌고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네. 12축으로 막아야 되는 그 네. 입장이에요. 네네. 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칼이라는 것은 1대1 전투형입니다. 전투형. 칼로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칼을 버리고 지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도라는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꿈이 그런 거예요. 꿈이란 전략을 가져야 돼요.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장애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이 장애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 맞아요. 네. 대표님도 이 집에 꾸말이 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님의 의미를 부여한 꾸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건가요? 몇 개시네요. 이미 지금 여기 안에 핑크색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메모지가. 그러니까 그 메모지란 거는 예,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게 5년의 꿈인가요? 아니면 평생? 5년의 꿈, 일생의 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이걸 못 꺼내고 아, 그런가요?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네. 이거 개봉이 안 돼요. 네, 그걸 네. 따로 적어놓고 사진을 휴대폰에 찍어놔야 되고 네. 여기 꽂는 꿈은 수시로 20일 만에 바깥 끼울 수 있고 이거 이루어지면 또 잘 보이는 유료병에 늘 쌓아둬야 돼요. 이것이 늘 보인다는 의미는 승자 효과, 늘 이김으로 더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승자 효과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적 이익강 작은 승리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병법의 일환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늘 쌓아두고 저렇게 써갖고. 예, 저는요 거기 이 뭐라고 안에는 쓰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요거요. 네. 요 안에는 세계 30억 명에게 꿈을 나누겠다는 건 넣어놨고요. 네. 여기는 21일 안에 절박하게 이루어야 될 꿈이에요. 이거 목표. 네. 제가 네. 우리 하나, 박예진 하나 아나운서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제가 보세요. 그럼 이게 뭐라고 35개가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쓰셨냐면 대표님이 21일 예. 만에 목표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박혜진 맹명관 두 분 2월 25일까지 엄청 좋은 일 한 가지 생기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이거 안 봤으면 어쨌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왠지 보고 싶더라고. 이 감이 촉이 좋아서. 그거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날을 사실 위해서 자기 쓰신 건 자신을 아니죠? 위한 꿈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12, 1, 2 다른 많은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제일 저는 그런 말해요. 제일 정말 위대한 삶이란 뭔가 하면은 남의 성공, 남의 꿈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분이 로또 당첨돼서 복권 당첨돼서 뭐 수십억을 벌었을 때는 배가 안 아파요. 옆집 아저씨가 복권 2등 당첨되고 못 견디는 거 있죠. 네. 저는 둘 다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나눠주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촌이 땅은 사람 배가 아프다는 게 배 아프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좀 사줘야 돼요. 네. 그럴 때 이 꿈말은요. 여기 황금알을 제가 꺼내게요. 황금 많이 나왔네요. 얘는 또 의미가 다른가요? 예. 저는 정말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앞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를 넘어가는 꿈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하고 정말 같이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오면은 이 알은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돼요. 요건 제가 나중에 특별한 한 용도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이 황금말을 기대하십시오. 네. 참 박애주의자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아주 굉장히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이 좀 힘들 텐데. 그런데 참 보람이 있어요. 네. 정말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 해야 돼요. 저는 그렇죠. 자꾸 누군가는 말씀드리지만은 해야죠. 나무를 심은 사람,
부피에 그 양치기를 늘 생각해요. 그 당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남부 프로방스가 엄청난 숲으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꿈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지만 이것이 계속 나갈 겁니다. 제 사제를 모두 틀어서라도 집에 제가 한 3,000개를 지금 갖고 있어요. 3,000개. 하루에 100개를 나눠주는 꿈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2만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2만 개를. 앞으로 100만 개를 더 준비할 거예요. 해서 제가 보이는 사람, 정말 꿈이 절실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꿈, 또 나를 넘어서는 위대한 꿈을 꾸는 그날을 저는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오늘 사실 예상치 못하게 강연 마지막 부분에 이 꿈말을 여러분들께 꿈을 던져주시듯이 많이 주셨잖아요. 30개 주셨잖아요. 다는 못 받으셨지만 오늘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실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캠페인이 많이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첫 번째 강연자로부터 성공의 법칙,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성공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의 영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지식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는 생각이라는 것들을 또한 배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색다른 성공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지혜를 오늘 첫 번째 강연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꿈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또 많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에스크란 법칙,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발견하고 또 실행하는 이런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또 한 번 두 번째 강연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오늘 결론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하찮은 태풍에도 잘 넘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빼고 비워야 벼가 강해진다 그러네요. 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채우고 또 비우고 비워주고. 이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고 계신가요? 혹은 무엇을 또 비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꿈이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삶이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간절히 원했을 때 사실은 이 간절함은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가 목표를 위한 최적화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는데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